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창업사업계획서 PSST 작성 가이드 중에 지난번에는 컨셉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시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설명을 쭉 풀어 드릴 거지만, 이번 시간에 잘 들어두시면 다음 시간에는 그냥 예시문만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은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우리 창진원에서 제시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창업자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다시피 첫 장에 팀빌딩의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요. 팀빌딩 있으면 쓰라,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팀빌딩 란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스케일업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리고 스타트업 과정을,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빠르게 스윙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해. 빨리 대응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창업자가 제대로 판단하는지 검증도 안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사진란이 있을 거예요. 사진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 아직 만들거나 뭐 보여줄 게 없는데 라고 빈 공란 남기겠지만, 조금 깨어있는, 혹은 좀 이 창업의 아이템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 팀들은 이미 그 제품의 목업이라든가 혹은 앱의 어떤 초기 화면이라든가 혹은 메뉴 화면 같은 것들을 캡처해 가지고 다 올려서 그래픽화 해 가지고 붙여 넣어요. 그러니까 넣으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없으면 넣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경쟁자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저는 PST 본문에서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은 벌써 일반 현황에서 팀빌딩과 시제품이나 혹은 진행된 상황의 어떤 사진들을 보고 선입관을 가져요. 또 거기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니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혹은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 고용 뭐 이런 지표들을 쓰게 돼 있어요. 안 볼 거면 왜 써요? 보라고 써놓은 거겠죠? 그걸 봅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 현황이 왼쪽에 있고 첫 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창업 제품 서비스 개요. 여기에 이제 사진이 붙을 거예요. 한 4칸 정도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란을 나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 확률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입해 넣으셔야 돼요. 공란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인식에 대해서 설명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좀 제조업을 하시던 서비스업을 하시던, 왜 여러분의 제품이 고객들한테 필요한가? 이걸 설득을 하시려면 고객이 무엇 때문에 불편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는 고객들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내시려면 현장에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이 발명 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발명 심사는 그 기업 IR인가 뭐 창업경진대회 같은 거였는데요.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 소규모였지만,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한 창업자가 군대 제대 후에 아르바이트를 청평화시장 동대문에 있는 이 포목점 장사하는 곳에서 어,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이시니까 신세대잖아요. 신세대 이분이 그래봐야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겠죠. 군대 갔다 오시니까. 그리고 복학을 했으니까. 복학하기 전이니까. 그럼 이분이 그 청평화 시장에서 포목을 들고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문이 너무 그 엄마 아빠 세대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무슨 무슨 색깔에 무슨 무슨 원단 갖다 줘. 그리고 뭐 면마 뭐 이런 옛날 그 쓰던 그 척도 있잖아요. 뭐 몇 미터도 아니고. 혹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주시는 분들은 팩스로 주는데, 이 돌돌말이 팩스 아시나요? 혹시 요즘 뭐 복합기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전화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우리 카드 그면 카드 영수증 나오듯이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 그러니까 글자도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힘들게 들고 가면은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물건 잘못 갖고 왔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배달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을까? 이분들도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다 물어본 거예요. 주문자라든가 판매자한테 다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주문 갈 때마다, 사장님, 이거 혹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주문할 수 있으면은 편하시지 않을까 했더니, 야 요즘 뭐 다 앱으로 하니까 카카오톡도 다 하고 하니까 앱만 있으면 쓰지. 판매자도 뭐 글로 들어오면 앱으로 띵동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정확하게 제품의 명이나 이런 코드 번호가 들어오면 제품을 잘못 가져갈 리 없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포목을 거래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제가 심사했을 때만 해도 아이디 계정당 10만 원인가 받는 걸로 했는데, 제가 기억나기에는 그때 SK텔레콤인가에서 뭐 20억인가 10몇 억인가를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은 그 전공이 직무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바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 불편함을 온몸으로 체득을 한 다음에 이걸 사용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 알바 기간 동안 막 묻고 다닌 거야. 모두 다 좋대. 그 비용은 얼마 하면 좋으냐. 이런 것까지 다 추산을 하고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고 쓸만하냐 확인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앱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 뭐 한 달에 600억인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예. 지금은 뭐 더 커졌겠죠? 아니면 뭐 M&A를 해서 매각을 했나? 뭐 그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뇌로 인지하는 뇌피셜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고객이 될 만한 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킵니다. 여러분이 옷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대문 시장을 안 가봐.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 아가씨분들.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안 해보고 요즘 핫트렌드가 뭔지 여러분들 뇌피셜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남의 걸 따라하기만 한 따라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산이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만 그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도 그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는 없는가? 경쟁자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떤 점에서 선택을 받아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점이 기능적으로 우수한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기능을 놓치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경쟁자도.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고객의 니즈로부터 나온 제품과 서비스 해결 과제.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에서 만든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걸 다시 고객이 될 만한 분들한테 확인받고 다시 피드백 받고, 이 과정을, 혹은 시제품 나와서 또 고객들한테 가서 확인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식에서 뽑아낸 것들을 구현해낸 거예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많은 고객과 시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업자들 대부분은요, 시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니즈들을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율로 봐서 많은 다수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두 개. 그리고 완성도는 7, 80%만 해서 데모 버전 가지고서 체크하고 부족하더라도 바로 오픈하셔야 돼요. 완벽할 때까지 만든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완벽하면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IT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성격상. 근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이라는 건 버그나 이런 게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면서 또 수정해 나가는 걸 용인이 되는데 일본 문화는 그게 용인이 안 돼요. 완벽하지 않으면 못 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걔네들은 IT는 완벽하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는 음. 그런 문화다 보니까 IT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인력들을 데려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빨리 대응해주고 또 이 사람네들의 머리 구조는 만들면서 보완하면서 판매하거든요. 그게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우리 사장이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걸 팔지? 이러고서 회사를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파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들 버그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 패치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여러분 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완전할 때까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빨리 시장 선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품마다 서비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길바닥에 쓰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전조등이 안 켜진다든가 오디오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이 휠이 안 돌아가. 핸들이라고 하죠, 한국식으로는. 핸들이 안 돌아가.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분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부차적인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핵심적인 기능만 탑재가 되면 시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대부분이 이제 팀빌딩 했을 때 내부의 개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외주를 다룰 수가 있는데 창업자들 대부분이 내부에 개발자가 없어요. 개발자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웃소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웃소싱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창업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A라고 얘기하는데 아웃소싱 업체는 B를 만들어 오는 게 허다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오류인데 즉 만들어주는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끼리라고 얘기하는데 개발자는 하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좀 알아서 외주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면서 개발하는 상황들을 점검을 한다 그러면 하마를 만들고 있어도 우리는 코끼리로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웃소싱 딱 주고 결과물 받을 때까지 개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부에 개발자가 있는 팀들은 계속 당연히 그 개입을 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중간 점검도 하고 하는데 내부에 개발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업체한테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고 뭐 금융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고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얼마만큼 빠르게 짧게 겪느냐의 관건인 거죠. 거기에 돈도 결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보는 거예요. 이분이 개발자인가? 개발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냥 아무 소식만 주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를 보는 거죠. 즉 제대로 구현이 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상황에 대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하게 이 안에 탑재를 하고 있느냐를 또 볼 거고요. 그쵸? 여기 나오네요. 차별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있는 세 가지와 솔루션에 있는 세 가지는 수미상관
대응이 되는 겁니다. 대응. 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잘못되면 솔루션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의식을 발견하시면 이건 나만 발견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남들도 보고 있는데 이미 제품이 나왔는 건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미 비슷한 제품이 팔고 있어.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자, 성장 전략은 뭐냐면 당연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반응을 봤으니까 이걸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혹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마케팅 단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야 돼요? 자금.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 거냐? 어? 그 시장에 그냥 뭐 광고 홍보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주 타겟층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고객층들만 건드려 볼고 봐야죠. 초기에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물론 수백억씩 투자 받으면 뭐 그냥 묻지마 광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수만 하는 건지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건지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국가예요. 수출 제조국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조업이라고 해서 수출 제조국가가 아니라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IT라고 할지라도 수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회사가 커지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상장을 하든가 혹은 매각을 하든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할 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갖고 안 되겠죠?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케일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을 어디로부터 갖고 온 건가. 근데 대부분 이 자금 조달을 어디까지 하시냐면 요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쓰는 거라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기 스케일업에서 필요한 자금은 뭐냐면,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이 이 아이템이 시장에 완벽하게 런칭이 될 때까지, 그 완벽이라고 하면, 퍼펙트한 모든 시장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안착이 완벽하게 되는 그 시점. 그럼 그게 2년일지 3년일지 여러분이 결정하고요. 그 3년에 들어가는 2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해 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제품 만들어서 영업 마케팅까지 갔는데 15억이 들어. 그러면 그 15억을 마련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15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억밖에 없어. 이거 사업하면 뭐래요? 나머지 14억이 없어서 망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계획을 보고 정부 지원금이나 가지고 있는 돈, 뭐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혹은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투자를 또 받으면 나머지 돈들을 받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플랜. 그걸 제시하면은 시제품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 시제품까지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금 계획은 3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이 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초기에 안착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내시고 갖고 계시고 그걸 쓰셔야 되고 그죠? 거기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세부 목표를 정해놓고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1년, 2년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정부 과제는 1년이니까. 그죠? 1년차 목표의 시제품 개발. 그러면 영업 마케팅 초기 단계에서 끝나겠죠. 그때까지의 목표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2년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올해 1년. 요거까지 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못 표시돼 있어요. 좀 이따가 아마 잘못되어 있는 거를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팀빌딩은 뭐냐면 여러분 1인 창업자는 지금 그 5G 시대에 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패 전략이에요. 필패 전략. 왜? 지금 엄청난 정보량과 많은 일들을 초기에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1인 창업으로 가능하겠어요? 저도 사업을 다시 하고 싶은데요. 저도 솔직히 사업 다시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팀빌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무대뽀로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니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직장 구할지도 못하고. 그냥 팀빌딩은 어차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네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지거든요. 뭐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뭐 남들하고는 대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대는 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역량 정도죠. 이 팀빌딩에 기대는 거는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개개인의 역량은 높지는 않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이면은 시니어보다도 더 많은 역량을 발현할 수 있어요.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와 팀원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학력, 경력,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쓰십시오, 여러분. 근데 무슨 뭐 교육을 받았다. 예, 아니 교육이랑 뭐 정규 교육, 뭐 대학, 뭐 대학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창업 교육 들었어요, 무슨 디자인 교육 들었어요, 특허 교육 들었어요. 아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교육 뭐 한 번 받아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마케팅 전문가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예. 교육 들은 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멘티가 그것만 한 페이지 이상을 쓰더라고요. 무슨 교육 한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교육 들어도 다 알 것 같으면 뭐. 그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강의 들으면 다 알아. 뭐 그러면 사업계획서 쓰는 게 뭐가 불편해요? 마케팅 교육 2시간 딱 들었어. 마케팅 천재 됐어.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들은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과 서비스에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냐? 여러분들 창업자 중에 개발자가 들어있으면 기술 개발에 대한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마케팅이나 기획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팀들이 창업할 수도 있어요. 응? 명언관리 리멤버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들이 창업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자는 외부로부터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경영학과 출신들이 아마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 경영공학인가? 네. 테크노 MB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코딩이나 이런 건 안 했을 거고요. 아마 개발자를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잊었는데 어쨌든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서 팀빌딩 하는 거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캐시 슬라이드라고 우리 스마트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광고 보면 100원, 200원 막 주는 건데 광고 보면 돈 주는 그 캐시 슬라이드도 서울대 경영학과 사람들이 팀빌딩을 했는데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개발자를 카이스트 다니는 분을. 자, 개발 역량이 있던 마케팅 기획 역량이 있던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역량의 팀빌딩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개발 역량을 먼저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외부에서 또 데려올 수도 있다면 꼭 그 집의 개발 역량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또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무료 멘토링 뭐 아직 공고가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유료도 있으시니까 필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